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합동연설회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합동연설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광주에서 했습니다.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왜 건물 이름이 김대중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뭐 이거를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 제가 뜨문뜨문 몇 대목만 봤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대표 후보자들 그 연설은 정견 발표는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 행사 시작할 때 광주시당 위원장은 뭔 말을 했는지 제가 잘 기억에 남질 않고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 그리고 전남도당 위원장 김화진인가? 예, 그 사람 그리고 또 이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뭐 이상규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최고위원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상규 그런 자가 뭔 호남 뭐 배려가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 후보자 중에서도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중앙을 폭파해야 된다. 왜? 저 지난 총선 때 우리 저기 당규에 따르면 22권 안에 그러니까 안정권 안에 이 취약 지역 출신들을 갖다가 비례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 중앙을 폭파하자. 당 기득권을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마치 뭐 옛날 뭐 모택동이가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선동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뭐라 그래야 될까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남 출신입니다. 전남 출신은 제가 그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거슬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이 뭔데 호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전북도당 위원장이니 전남도당 위원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또는 뭐 아까 누굽니까? 이상규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는 대체 뭔데 자기가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고대를 나와서 동국대 호텔 관광 경영학 박사를 했고 국내임 총선백서 특위위원 이상 아카데미 대표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대체 그 호남 민심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배숙이나 김화진이나 이런 자들이 얘기했던 거 호남 배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호남 배려가 결국에는 비례 주라 비례 이겁니다. 호남 사람들한테 비례 줘라 이건데 여러분들 그게 호남 배려입니까? 호남을 배려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분명히 당규상으로는 이제 그 취약지역 출신들한테 그걸 줘야 된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호남이 취약지다. 할 때는 뭐 호남을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호남을 그렇게 해줘야 되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호남 배려라는 게 비례 몇 자리 주는 게 과연 호남 배려일까? 여러분들 지금 광주가 한 140만, 전남이 한 180만, 전북이 한 170만에서 180만. 그래서 광주, 전남, 전북 주민들 다 합치면 한 500만 정도 됩니다. 500만 광주, 전남, 전북 주민 중에서 비례 몇 자리 준 걸 호남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그 500만 중에 몇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체 여러분들 이 비례 몇 자리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내 미래가 한 19번까지 이제 국내힘 의원이 됐지만 국내힘 의원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한 19명 있습니까? 이 사람 중에서 호남 출신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세 명 있을 겁니다. 두세 명 있을 텐데 그 외에 두 자리 정도 더 준다? 이게 호남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00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으며 그게 아니라고 해도 비례대표 20번 중에서 5자리를 호남 출신으로 준다? 이게야말로 호남 배려다. 국내임이 정말 이 호남을 배려해줬다. 국내임은 정말 이 호남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호남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호남 배려가 됩니까? 결국엔 뭐냐면 자기가 한 자리 얻고 싶은 이런 정치 지망생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 호소인들 또는 우파 호소인들 이런 자들이 자기 요거 뺏지 않아 더 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뭐냐?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자들이 과연 보수 내지는 우파를 자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자들이 뭐 자기들이 험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취약지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를 배려해달라, 우리를 인정해달라, 우리한테 한 자리씩 줘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거기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약간 이 감정적으로 좀 격해진 측면이 있어서 다음에 얘기할 대목을 까먹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같은 호남 사람, 뭐 그 사람들이 과연 호남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같은 호남 사람으로서 상당히 뭐랄까 보기 싫었습니다. 뭔가 이 전라도를 팔아먹고 호남을 팔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건데 이 광주 전남 전북 주민 중에서 이 국내임 합동연설회를 본 사람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약간 농담조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호남 우파 상당히 뭐랄까 독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독종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사시는지 간에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현재 캐나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하시다가 이제 캐나다로 아마 이주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는 아마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여러분들과 다른 인종이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소수자 중에 소수자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상당히 특이한 신앙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상당히 소수 인종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상당한 뭔가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느낄 거고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호남 우파 이 전라도 지역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을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소외감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에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럼 보수 정당 지지하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뭐 호남 세력이 뭐 목소리가 큽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지지해서 뭘 한 자리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그만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 소신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 불리한 환경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과연 오늘 이 국내임 호남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호남 배려를 운운한 자들이 과연 그 호남 우파를 대변할 그 호남 보수를 대표할 그 호남 배려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총선 때 이 비례 순번 가지고 여기에 뭐 호남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니 그거 가지고 이철규가 뭐 난리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철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찾아놨는데 이철규가 뭐 이거 호남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기치를 두고 헌신해온 호남의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일정까지 바로잡길 바란다.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친윤 쪽에서 내세웠던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주기환이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그 수사관으로 같이 일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주기환이 대체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기치를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항하고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주기환이라는 자가 대체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길래? 그리고 민영삼이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합동연설에서 김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이름만 이제 선거 때만
그 이름만 봤지 이 사람 얼굴은 처음 봤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김화진 여러분들 이름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호남에서 보수의 기치를 들고 싸웠습니까? 정말로? 조배숙이 정말 그랬습니까?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남 배려도 좋고 그 다음에 비례 안정권에 뭐 호남 출신들을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그동안에 제대로 싸웠던 이 호남 출신들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어떤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호남을 배려하는 거라고 한다면 주긴 주되 정말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한테 정말 이 호남이라는 취약 지역에서 제대로 싸운 정말 헌신한 그런 사람한테 앞으로도 크게 싸우라는 의미에서 그런 비례 대표를 주면서 그 배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어쨌든 그런 기회를 주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주기환, 민영삼, 김화진, 조배수 이런 사람들이 비례 자리 받는 게 여러분들 이게 호남에 대한 배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뭐 이거는 뭐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일단 김화진이라는 사람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김화진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화진은 전남 고흥 출생이고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데 대체 뭔 민주화 유공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예. 그리고 전교조 교사였다고 합니다.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됐다고 하는데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에 뭐 구의원 선거했다가 당선됐다가 낙선했다가 시의원 나갔다가 낙선했다가 이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지병문 열린우리당 이 지병문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전남 영광 출신인데 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걸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나갔고 그리고 2007년에 열린우리당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했고 2010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또 남구청장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쭉 흘러서 2018년에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2020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뒤에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별게 없지 않습니까? 김화진이라는 사람이 대체 아까 이철규가 얘기한 것처럼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기치를 들고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거기 소외 지역에서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좌파 세력과 싸웠습니까? 여러분들? 열린우리당에 있던 사람인데? 전교조 출신인데? 물론 과거에는 그런 활동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지 또는 우파 활동을 위해서 뭐 헌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기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전남도당 위원장하고 나와가지고 뭐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 그러고 호남 비례를 줘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 지난번에 아마 22번인가 받아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기환이라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환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민생특별보좌관입니다. 주기환 1960년생 이 사람도 그겁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인데 참, 이 사람은 광주지검 수사과장 대검 검찰 수사관 끝입니다. 이력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주광역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때도 단수공천 받긴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체 이 전남, 호남이란 그 취약지역 거기에서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뭔 희생을 했습니까?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무슨 고군분투를 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을 갖다가 비례 자리를 줘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이 이 호남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이콘이 됐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영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 민영삼도
그 이력을 보면은 1987년도 통일민주당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당 아닙니까? 거기에 잠깐 몸담은 이래에 그 당을 나와서 평민당 뭡니까? 김대중 DJ가 만들었던 정당 아닙니까? 평민당에 입당한 이후로 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당도 결국에 뭡니까? DJ당 아닙니까? DJ당. 그 다음에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민주당 쭉 이 민주당 계열에 있다가 결국에는 2020년까지 민평당에 있다가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민영삼이 대체 뭘 싸웠습니까? 민영삼이 대체 이 보수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왜 민영삼이 이 호남 배려의 아이콘이 돼야 됩니까? 왜 민영삼을 비례자리 안 줬다고 이철규가 그렇게 방방 뛰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배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배숙도 이제 정치 입문을 새천년민주당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국구 국회의원 지금으로 따지면 비례자리 하나 받아서 했는데 그 이래로 쭉 그쪽 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흘려서 결국에는 민생당인가? 민평당으로 흘러들었다가 그 민평당이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그 민평당이 망하고 나서 결국에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위치가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순번이 바뀜으로써 조배숙이 비례자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배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조배숙을 우리가 어떻게 호남 우파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호남이든 뭘 떠나서 그냥 조배숙이 무슨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싸웠냐 그 말입니다. 그의 이력에서는 조배숙이가 몇 년 1956년생이니까 68인데 그 이 조배숙의 68년 인생 중에서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우파적 가치를 위해서 뭐 보수고 우파고 다 필요 없고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슨 투쟁을 해왔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개인의 일생을 갖다가 제가 함부로 이렇게 재단한 거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이 호남을 위해서 이 호남에서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호남에서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 호남에서 좌파 세력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무슨 희생을 했느냐 또는 이 호남이라는 무대를 떠나서 그냥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좌파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조배숙이는 그동안에 무슨 활동을 해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호남 배려를 운운할 자격이 없고 이자들은 호남 배려의 몫으로 비례자리를 받을 자격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호남 주민들이 500만 명 중에 거의 한 490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느니 호남 비례를 줘야 된다느니 자기들이 호남 비례를 못 받아서 조배숙은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민영삼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주기환도 없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호남 500만 주민을 욕먹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광주 전남 전북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그 해당 지역의 출향 인사들을 호남 출신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이 고향을 들먹이면서 자기 그 고향을 들먹이면서 뭔가 그 자기가 고향의 대표도 아닌데 여러분들 어떻게 호남의 대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뭐 투표해서 뽑습니까? 호남의 대표를? 근데 자기들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자들이 호남을 언급하면서 전라도를 팔아가면서 이 자기의 정치적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오해를 자초할 만한 그런 언행들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로 고향을 욕먹이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 이 국내외 합동연설회 또는 국내외 전당대회와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일 텐데 오늘 이 합동연설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눈에 거슬렸던 거 그게 이런 대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 분한테 많이 선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